그냥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그냥 소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인액티브 컴포넌트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제 효과나 안전성이나 이런 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허가를 일반적으로 임상 시험하게 되면 허가받을 때까지 한 10단계 정도 거친다고 그러는데, 바이오시밀러는 허가 과정이 좀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삼상 임상 시험 하나만 하면 그전에 이제 어널리틱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고 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허가받을 때까지 비용이 좀 적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아, 에피커시는 한 4주, 8주 그 사이에 평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세이프티는 1년 정도 좀 문제가 없으면은 매니팩처링 과정에 문제 없으면 이제 허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인터체인저블한 바이오시밀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약을 서로 바꿨을 때 그 문제가 없는지 해서 FDA에서 이렇게 요거까지 내주느냐 아니면 그냥 바이오시밀러를 내주느냐의 차이인데, 의사들이 쓸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건 삼성 마켓 리포트 3쿼터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 바이오시밀러가 요 정도 굉장히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다는 걸 보여주는 장표이고요. 우리가 인제 흔히 바이오시밀러, 안과 바이오시밀러라고 인제 생각이 되는 국내 회사들 중에 삼성, 셀트리온, 뭐 종근당, 그 외에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제품들이 이렇게 안과 관련된 또는 이제 이뮤놀로지나 온콜로지 관련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고 승인받았고 또 인제 승인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인제 안과에 사용하는 인트라비트럴 인젝션 바이오시밀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에서 라주맙이라는 게 2015년부터 썼으니까 꽤 쓴 거죠. 한 8년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 인제 ROP에 대한 그 허가를 인도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D나 DME에서는 인도 쪽에 경험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멜리브, 삼성바이오픽스 아멜리브는 이제 이름이 미국에서는 이제 비오비즈 뭐 이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승인을 세 종류 질환에 받아서 AMD, RVO, 바이오픽 CMV에 대해서 받았고요. 국내에서는 DME하고 다 받아서 DME까지 PDR까지 다 받아서 5개의 질환을 다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FDA의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시멀리라는 이게 라니비즈마 바이오시밀러가 이 5가지 질환에 대해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로 허가를 다 득해서 2종류의 약제들이 지난 쿼터에 한 4% 가까이 시장을 점유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 이제 종근당에서 나온 이 바이오시밀러도 작년 10월에 허가를 득했고 5가지 질환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왼쪽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전부 안티베제프 종류를 8개 정도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데, 실제로 하나는 리콜돼서 한 7종류를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바스틴, 오프라빌까지 해서요. 바이오시밀러 전체적으로 양으로 보면 EU 쪽에서 좀 더 많이, 한 종류가 좀 더 많이 쓰는데, 미국에서는 2종류 바이오시밀러 안티베제프가 허가 나 있고, 반면에 이제 유럽에서는 한 종류 더 찜루시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서 3종류의 바이오시밀러, 라니비지마 바이오시밀러를 쓸 수 있고, 지난달에 예스타필리라는 아플리버스의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먼저 승인됐다고 합니다만 아직 시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이렇게 좀 나누어 보면 같은 약인데 이름이 조금씩 달라서 저희들도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삼성바이오 하고 시밀러까지 합쳐서 미국에서 2종류, EU에서는 3종류, 또 일본에서는 한 종류라고 문헌에 나와 있던데, 국내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2종류, 인도에서는 이제 3종류인데 라주마비 좀 오래됐고요. 이렇게 지금 라니비즈마 바이오시밀러가 사용되고 있고, 아플리버스의 바이오시밀러도 나와 있지만 아직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럽에서. 우리나라에서 곧 만나보게 될 것으로는 삼성 아플리버스 앱 종류는 한 4종류가 출시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빠른 시간 내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바시즈맙, 오프라벨, 베바시즈맙은 진작부터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항암제 계열에서 많이 개발돼서 지금 뭐 이것도 이번 달엔 좀 이것도 더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좀 한두 달 지난 거라서 계속 날짜 지나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오프라벨 베바시즈맙이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온라벨 베바시즈맙은 사실은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분류되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약처럼 이렇게 취급되는 게 이게 워낙에 IV 위주 사용이라서 눈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1, 2, 3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프루프 컨셉, 뭐 오픈 라벨, 그래서 페이지 3 하나를 했는데 이 페이지 3가 스피리오리티 트라이얼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올 초에 2023년 초 기준으로 해서 아래 나와 있는 약제들이 개발 선상에 올라와 있고요. 임상시험 결과는 이제 다들 아실 테니까 짧게만 소개드리면 이 약제들이 에피커시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만 봐도 시력 개선 효과나 윗줄에 아니면 각막 두께 감소가 다 비교 약제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효과는 큰 차이는 없다는 그런 거고요.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도 메타 어널리시스 시스테마틱 리뷰 리포트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신 어드버스 이벤트나 또는 엔도살마이티스를 유시한 이런 안구에 생기는 합병증도 큰 차이는 비교학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미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플리버스의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많이 모이진 않았는데 발표된 데이터로는 삼성바이오의 아플리버스의 큰 시력이나 이런 데 큰 차이 없었고 또 사이드 이펙트도 큰 차이 없다고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리버스의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 시장이 조금 흔들릴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이 온라벨 베바시즈맵 ONS 5010 때문에 미국이 좀 시끄러웠다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온라벨로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오프라벨 바이오시밀러인 오프라벨 베바시즈맵을 미국에서 전면 쓰지 못하게 돼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효과 때문에 의사들 사이에서도 입장 발표를 하고 했었는데 지난달에 FDA에서 거절돼서 지금 다시 펜딩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니팩처링 과정 중에 문제가 조금 디스커션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마 디스커션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예상키로는 그런 것들은 또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온라벨 베바시즈맙이 나오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리얼월드 데이터는 주로 인도에서는 임상시험 데이터를 먼저 발표하고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되게 허가 절차가 좀 달라서 그런지 허가받고 후양적 연구가 발표되어 있어서 여기도 뭐 비슷하게 효과는 있다고 되어 있고 어드버스 이벤트는 큰 차이 없다. 또 최근에 이제 리트로스펙티브 3 비교 논문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뭐 큰 차이는 없다. 가 되겠습니다. 최근 ASRS에서 이제 발표되었다 그러는데 이게 미국에서 보면 컴플리케이션이 크지 않다, 바이오시밀러 괜찮은 것 같다라는 발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시밀러 마켓 리포트에 보면 실제로 여기 원쿼터 때 한 4% 정도니까 라니비주맙이 전체적으로 8% 정도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상반기 때 가져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성장 속도가 느려 보이는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교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미국하고 유럽에 대한 지금 국내에서도 망막학회 통해서 메일 받으셨겠지만 이제 국내 연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또는 의사들이 되게 이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 같은데 여전히 조금 그 세이프티나 에피커시에 대해서는 조금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우리가 좀 약간 컨선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의견들 때문에 성장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달라 이런 설문 대답이 많았습니다. 제약회사 관계자분들께서는 의사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함에도 우리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우리 리얼월드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장점은 역시 코스트를 우리가 10배, 10분의 1 가까이, 많으면 10분의 1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보면 실제로 온콜로지나 이뮤놀로지 쪽에서 보면 거의 뭐 반 가까이, 뭐 20, 30% 이상
가격이 떨어졌고 우리 루센티스나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도매가고 이거 실제로 인제 돈을 다시 환자한테 좀 돌려주고 이런 과정까지 합치면 이게 많이 떨어졌는데 한 30에서 40%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만 실 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인제 이 코스트보다는 의사들이 걱정하는 거는 예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었다고 하는데 그건 많지 않다는 것이 이렇게 많이 논문으로 나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인제 데이터를 원하는 의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약가인데 이게 가장 최근 거라고 제가 어디서 들고 왔는데 르센티스는 57만 원짜리 저짜리고 아멜리브 35만 원, CKD가 30만 원 정도인데 인제 환급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인제 절반 가격에서 대개 한 요 정도 가격으로 좀 치료 비용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이뮤노제네시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문이 발표됐는데 이뮤노제네시티 이제 오토 안티바디가 조금 계속 맞을수록 좀 증가하는 것 같은 우려는 있지만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비교해 보면 효과나 안전성에 큰 차이는 없더라. 물론 그것이 좀 늘어나니까 문제는 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눈에 주사하는 정도 가지고서는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겠다. 뭐 이런 아직까지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시밀러는 크게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감사합니다.